나이가 60이 넘으면은 적당히 운동도 하고 그리고 적당히 일을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손 놓겠다 하면은 그건 내가 빨리 죽겠다는 얘기고 혹시 노후에 치매가 걸릴 수도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매일같이 웃으시며 적당히 걸으시고 적당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님이나 며느리한테 같이 얹혀 살기보다는 같이 얹혀 살더라도 내일은 내가 한다고 집안일을 좀 도와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특히 손자 손녀들하고 아주 즐겁게 놀면은 기가 서로 섞이면서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의 기가 같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더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노년에는요 내가 늙었다는 그 생각을 버리시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요새 그런 말 있죠. 9988-123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려면은 취미생활도 하셔야 되고 책도 읽으셔야 되고 뭐 노래도 좀 부르셔야 되고 움직일 수 있는 한 많이 움직이시는 게 오래 사는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에 만나는 CNB 시민강좌 MC 이삼남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명사분은요. 타 방송국 아나운서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셨고요. 대전 신앙송가협회 회장을 또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문인으로 또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저는 이분을 뵐 때마다 이분의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참 담고 싶은 그런 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CNB 시민강좌의 강연 온도를 100도시로 끌어올리실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노년을 즐기는 지혜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 노금선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열기보다도 여러분의 열기가 대단하시네요. 놀랬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분들이 제 강의를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도 더 제가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7순이 됩니다. 네, 굉장히 젊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이보다 젊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이가 젊어 보이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노년의 지혜, 노년을 즐기는 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노년을 바라보고 계신 나이네요. 그런데도 아직 저보다 다 젊으시고 혹시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누가? 몇 살이세요? 71? 선생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예, 자, 참 살기 좋은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와 계세요. 그렇죠?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그러다가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전기 밥솥이 밥을 해줘, 또 세탁기가 세탁을 해줘, 청소기가 청소해줘. 그런데도 왜 그렇게 바빠지는지,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하루가 금방 넘어가죠. 그리고 옛날 집보다 지금은 아파트를 살다 보니까 집도 넓어졌어요. 또 노년이 되면 그 넓은 집에 딱 부부만 둘이 살아요. 남편은 저쪽 건너방, 부인은 저쪽 안방에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런데도 마음은 급해지고 더 초조해지고 조급증이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은 대충대충 해도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면서 바쁘가 일에 뱄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빨리가 몸에 배서 굉장히 조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우리가 달도 따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서로 멍하니 쳐다봐가지고 다른 쪽만 보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진짜 가장 근본적인 사랑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는 게 삭막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노년이 굉장히 쓸쓸해져요. 제가 지금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의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어요. 그런데 그 허구한 날, 90세 넘은 어르신들이 허구한 날 뭘 하고 있느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100세를 살면 뭐 합니까? 답게 살아야지 100세가 좋은 거지, 그냥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거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분들에게 정말로 삶이 지혜스럽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안겨드리지만 실제 따라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웃사촌 얘기했죠. 근데 이분들은 이웃사촌이 아니라 한 방에 계신 어르신들끼리도 성격의 조화가 안 돼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성격의 조화가 잘 맞는 어르신들을 한 방에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을 합니다. 아주 왼수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고집만 남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은 절대 안 듣고 내가 다 옳아요. 그래요. 노인은 다 옳아요. 왜 옳으냐면은 옳게 평생을 살아오셨잖아.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았으니까 내가 살아온 가치관이라든가 생활관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는 거는 다 틀리다. 너는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 틀리다. 그러니까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제 나이를 여러분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혹시 여러분 명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 가지는 꼭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명품이십니다. 명품 중에 명품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모르시겠죠? 그걸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3억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납니다. 남자가 여자하고 만날 때 남자에서 나는 정자 액수가 2억 5천 개에서 3억 개라는 거예요. 그 3억 개의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순간 난자가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하나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태어날 때 3억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내가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나랑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전혀 안 닮았어요. 어쩜 그렇게 눈, 코, 귀, 입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데도 어쩜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생겼냐고요. 또 얼굴만 그런가요? 마음은 어때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180도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기기묘묘하고 특이하게 생긴 내가 이 세상에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돌아가는지 지구가 탄생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명품 옷을 입은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명품 가방을 들은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명품인데 무슨 옷을 입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입고 살지 마세요. 아, 나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하나뿐이 없는 대단한 명품이구나. 그리고 한번 여러분 명품이라는 게 뭡니까? 잘 만들어진 게 명품이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 하나 만들려면은요, 만들 수 있을까요? 요새 복제인간이 뭐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복제인간도 다르대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는 거는요, 전 세계 누구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그런데 나만 명품이냐? 나만 명품이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 봐줘야 되니까. 근데 나만 명품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명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 나하고 달라. 내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도 나랑 달라.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 나눌 때 반드시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하, 얘기하다가 잘 맞는 사람이 있어. 이건 나하고 비슷한 명품이구나. 근데 전혀 달라. 아, 이 사람은 나하고 전혀 다른 명품이구나 하면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는 이런데 너는 틀렸어.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는 너는 못됐어. 너는 틀렸어. 너는 고쳐야 돼. 아무도 우리를 고칠 수 없습니다. 고로 인간관계라는 건 나가 명품인 것처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명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모두들 그런 걸 망각하고 틀렸다, 고쳐라, 너 틀렸다. 누구 잣대로 보니까 틀려요? 내 잣대로. 아마 내 잣대로 보면은 우리 사모님이 틀렸어. 근데 사모님 잣대로 보면은 내가 틀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틀리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것들만 존재한다. 그래서 아하, 저 사람은 달라도 나하고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이 한번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사람한테 사기를 안 당해야 돼요. 또 당하면은 그건 어떻게 돼? 바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셔야지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사실은 짝퉁 중에 짝퉁인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녀 시절에 아나운서를 근무했고 얼굴도 이만하면 이쁘죠? 네. 그런데 이제 키가 좀 작은 게 흠이긴 하지만 꽤 괜찮았는데 제가 아나운서 시절의 꿈이 복지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고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글을 잘 썼거든요. 그런데 방송국에 출연하러 왔던 멋진 남자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남자 꿈도 복지 사업이 돼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잘못했어. 이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발을 들여가지고요. 대전에서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전에는 국회의원 한 번 떨어지면은 4돈에 8촌까지 망하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3번을 떨어졌으니까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허구한 날 차업딱지가 들어오고 허구한 날 빚쟁이가 오고. 제가 결혼 생활 30년 동안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한 번도 제 꿈을 이룬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살하죠? 그 자살은요 편안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 육체의 병이 아니라 정신의 병이 들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건데 저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살은 꿈도 못 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잘 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남한테 돈을 꾸러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가. 남편은 쌀이 떨어지는지 연탄이 떨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정치만 하러 다니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직업을 10번씩 바꿨습니다. 미장원도 해보고 식당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가지고 살았냐면은 그래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다. 열심히 살면은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러다가 제가 나이 40이 넘어서 세일즈 파트에 세일즈 맨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장님이 명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명품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머 내가 짝퉁이 아니고 명품이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너 만나서 팔자가 나빠져서 너 때문에 하고 남편 원망하고 애가 중학교만 가봐라 이혼하지 고등학교만 가봐라 이혼하지 하고 살았는데 내가 명품인 걸 깨닫고 나니까 내 남편은 나보다 더 훌륭한 명품이더라고요. 어떻게 국회의원을 3번씩 떨어지고 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나도 남편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아 내가 명품인데 우리 남편도 명품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달라도 나랑 너무 다르구나.
그때부터 남편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 보따리는 절로 가 있고 어떻게 하면 지혜스럽게 우리가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55살 때였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3번 떨어진 남편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여보, 우리 처녀 총각 때 꿈을 찾읍시다. 그 꿈을 이루어서 우리가 복지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때 복지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우리 남편도 신이 나서 정치는 접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면서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5년 전에 우리 남편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그런 말 있죠? 뭐 60이 넘어서 혼자 되면은 뭐라 그랬죠? 에? 신의 은총?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사람의 인자가 서로 의지하고 살려고 만들어진 게 사람 인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젊은 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그거를 이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 바쁘게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은 늙고 죽는 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거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죽음은 남의 거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은요,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99세 난 어르신도 당신 보따리를 챙겨요. 그리고 양말을 주면은요, 그 양말을 새 양말을 주면은 바로 신는 게 아니라 뒀다가 서랍 속에 넣었다가 나지막에 신겠대요. 옷을 주면은 이건 또 나지막에 입겠대요.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내일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내일입니다. 어떤 분이 건강검진을 받고 나오니까 그 의사가 당신은 다 건강하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40, 50년 끄떡없습니다. 좋아서 훌랄랄거리고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게 사람의 내일을 모르는 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노년을 살 수 있느냐?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녁에 누울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갈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초연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왜? 옆집에 뭐 놨다면 그거 좋아서 그거 하려고 하고 뒷집에 누가 뭐 했다면 그거 좋아서 그거 하려고 하고 내가 없어. 어떤 여자가 빨간 옷 입으면 나도 저거 입고 싶다 하고 뭐 이게 지금 개성이 없는 시대 그냥 떠밀려가면서 바쁘다 하고 살고 있는 시대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가치관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명품 중에 명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얼굴이 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를 얼굴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와서 CMB에 와서 강의를 듣는 이 소중한 시간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요 집에서 고스톱 치고 놀고 있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런 시간에 와서 강의를 듣겠다고 이렇게 오신 거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명품 중에 명품입니까? 서로 칭찬해 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산 너머로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잖아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행복은 있어요. 우리가 행복과 불행은 50%, 50%입니다. 거기서 무엇인가가 1%만 올라가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과 불행의 저울을 놓고 1%를 불행 쪽에 올리면은 저울이 불행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1%를 행복 쪽에다 넣으면은 행복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행복한 건 1%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이 거창한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돈 많아야 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행복하냐? 아니에요. 돈이 행복의 척도는 절대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어느 날 비가 출출 내리는 어느 날 집에 가서 따끈한 차 한 잔을 시켜 마실 때 그 찻잔 속에 행복이 스며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었던 아이가 회복을 맞이해서 엄마 나 이제 건강해 할 때도 행복이 있고, 아주 행복은 작은 데서 시작되는 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멀리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뭐에서 오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그 부정적인 사람의 하루와 긍정적인 사람의 하루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사람의 하루를 볼게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연탄불이 꺼졌어. 그러니까 막 쫓아나오면서 여보 빨리 새순물 갖고 와 하는데, 여보 연탄불이 꺼져서 물이 차요 했더니, 어이 옆에 내가 그냥 연탄불까지 꺼치고 있어 그냥. 그리고는 고양이 세수하듯 하고 나가다가 아이고 늦었어 택시 타야지 하고 호주머니를 뒤지니까 마침 그날이 월급날이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보 마누라 돈 좀 10,000원 줘, 10,000원이니까 아우 나 오늘 돈 하나도 없는데 당신이 오늘 월급날이잖아. 그러니까 옆에 내가 주변머리도 없이 돈 많은 도 없어. 막 건너방에 들어가다가 자는 아이를 깨워. 야 영철아 일어나. 아빠 왜 그래? 야 10,000원만 네 저금통장에서 10,000원만 꺼냈더니 싫어 했더니 네 거야 내 거지. 그러면서 저금통장에서 10,000원 꺼내가니까 애가 울어. 그리고 나와서 버스를 타다 기다리다 보니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안 와. 에이 버스라도 타자고 버스 타고 올라탔는데 막 헤비집고 들어가다가 사람 발을 딱 밟았네. 밟힌 사람이 쩍 치다 보니까 뭘 봐요? 실수할 수도 있지. 죄송기 시리 이러고 타고 갑니다. 사무실에 딱 도착하니까 회장이 자네 오늘도 또 지각인가 했더니 몇 번 안 했어요. 뭐 그 갖고 자꾸 따지세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에이 나도 빨리 개장돼야지. 저녁이 돼서 월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월급 봉투 보니까 지난달에 술값 떼고 나니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어이 김형 술 한잔 하고 가지 오늘 월급날인데. 그럴까? 가자 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또 가벼워진 봉투 갖고 늦게 들어갑니다. 아침에 10,000원도 없었던 부인이 남편이 기다리는데 오지도 않아요. 근데 늦게 들어 술이 이렇게 취해서 남편이 들어오더니 야 돈 봉투 하고 집어 던져. 그러니까 부인이 보면서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또 술이야 또 술 어떻게 살아 하고 짜증 부리는가. 아들이 아빠 아침에 돈 10,000원 잊어버리지도 않았냐? 여기 딱 하고 딱 던져. 그게 부정적인 사람의 하루입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사람의 하루를 볼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연탄불이 꺼졌대요. 오늘 내가 늦잠 잤으니까 찬물로 세수하자. 시원해 하면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서 여보 나 나가야 되는데 돈이 10,000원 없는데 있어 좀? 아우 여보 당신 오늘 월급날이라 나도 돈 하나도 없는데. 그래 그럼 영철이한테 빌릴까? 영철아 자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늘 월급날인 거 알지? 예 내가 오늘 저녁에 와서 돈 20,000원 줄게. 10,000원만 빌려줄래? 아이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10,000원 주면 저녁에 20,000원이 들어와. 그래 아빠 여기 있어요 하고 막 지갑 꺼내서 신나게 줘. 다녀올게. 집을 나섰는데 그날도 택시가 안 와요. 그래서 버스를 탔어. 그랬는데 발을 밟아버렸어.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발을 닦아주면서 아이고 어디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상대가 뭐라고 하겠어요?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아이고 이렇게 만원버스 타다 보니까 그랬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 사세요? 뭐 어디 사세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즐겁게 회사까지 가요. 또 이제 계장님이 만났어. 또 지각이야? 그러니까 계장님 제가 지각을 너무 많이 하죠.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아셨죠 계장님? 그러니까 이 계장님이 알았어 들어가. 저녁이 됐어요. 월급이 나왔어요. 참 월급 작구나. 이거 갖고 우리 부인이 한 달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10,000원이 없었겠지.
하자. 근데 어이 김영 술 한잔 하지? 아, 나 술 하고 싶은데 오늘 급한 약속이 있거든. 다음에 해. 미안해. 집에 오다가 골목에서 돼지고기 반근, 소주 한 병, 그리고 아기가 좋아하는 과자 한 봉다리를 사갖고 들어옵니다. 여보, 나 왔어. 우리 오늘 월급날이니까 그냥 이 삼겹살에 김치찌개 끓여줘. 소주 한 잔 드리. 아, 어때? 아이, 좋죠. 야, 영철아, 돈 2만 원 여기 있다. 그리고 서비스 과자 하고 주면은 그 집안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이게 긍정적인 사고를 사람의 하루와 부정적인 사람의 하루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남학신 장사 이야기는 아시죠? 예. 그 어떤 어머니에게 우산 장사하더라고 남학신 장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 이 어머니가 우는 거야. 오늘은 우리 남학신 장사들이 남학신을 못 팔겠구나 하고 울고, 햇빛이 쨍쨍 뜬 날은 오늘은 우리 우산 장사들이 우산을 못 팔겠구나 하고 우는 거야. 그럼 매일같이 목사님 앞에 와서 나는 막 이렇게 하면서 울고 기도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머니 생각만 딱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비가 오는 날은 오늘은 우리 우산 장사들이 돈을 많이 벌겠구나. 햇빛이 쨍쨍 뜬 날은 오늘은 우리 남학신 장사들이 돈을 잘 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어갈 때 모든 병사들이 다 지쳤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나 안 돕나를 시험하자. 무슨 그림 있는 동전인데 이 동전을 던져서 이쪽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니까 전진하고, 반대쪽이 나오면 우리는 후퇴한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렇다면 해봅시다 해서 동전을 탁 던졌는데 딱 전진하는 동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 전진해갖고 전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부하가 물었습니다. 아니 장군님, 만약에 그때 떨어져서 후퇴가 나왔으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장군이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쫙 보이는데 양면이 다 전진하는 거로 만들어진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리게도 해요. 암 환자 둘을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 환자에게는 이 약은 뭐 요새 뭐 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드시고 뭐 호전되면 좋고, 그냥 뭐 암이 뭐 약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약을 줬고, 똑같은 약을 한 환자에게 줄 때는 이거는요 아주 신기한 약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거 직수입해 갖고 왔는데 당신 보호자께서 몇 천만 원이 들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살려달라고 해서 이 약을 사다가 드린 건데, 거의 사기에 있는 암 환자도 이 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꼬박꼬박 드십시오 하고 약을 줬어요. 근데 3개월 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뭐 암이 뭐 약이 있겠습니까 하고 준 분은 4기로 넘어갔고, 똑같은 약을 이 약은 아주 귀한 약인데 먹고 났습니다 하고 준 사람은 암이 전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병은 생각에서 옵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여러분 한 분을 환자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어요. 셋이 짜가지고. 뭐 이렇게 얼굴이 노리끼리해, 황달기가 있나 봐 그랬어. 그리고 저 언니가 조금 있다 가더니, 어머 너 어디 아프니? 눈이 노랑노랑해 보인다? 아니 이상하다, 아까 그 여자도 그러더니. 그러더니 세 번째 아줌마가 가더니, 야 요새 급성 황달이 온다는데 너 이상하다, 너 혹시 황달 아니야? 눈이 노래? 그러면 그 이튿날 당장 병원에 갑니다. 가면서 나 황달이 왔어요 그러고 갑니다. 이게 말이 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으로 태어난 이상은 말에도 씨를 붙여야 됩니다. 긍정적인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잘 된다, 신난다,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은요,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서 지구를 이것받고 반 돌아가지고 다시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죠? 지금 대개 제가 대충 보니까 50대 전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한 30대에도 계신 것 같으네. 아주 굉장히 젊은 얼굴들을 하고 계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뭐를 하셔야 되느냐? 지혜스럽고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려면 첫째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이 건강이 언제 내가 건강해야지 하고 나이가 들어서 딱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몸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할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지 이 사춘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사춘기에 오는 병 중에서 가장 나쁜 병이 뭐냐? 우울증입니다. 근데 이 우울증의 병은 남과 대화를 안 하고 혼자 살 때 많이 오고,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쓸쓸하게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얼른 시장으로 가세요. 근데 시장에 가서 저 역전압 시장에 가서 전부 팔아야 5만 원도 남을까 말까 하는 나물 같은 거 놓고 이거 좀 사세요 하고 열심히 팔고 있는 분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비참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서 우울한 걸 떨쳐버리시고,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은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뛰는 거는 무릎에 관절에 무리를 주니까 뛰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 걷기도 좋고, 그리고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세요. 이거 꼭 뭐 어디 가서 춤추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음악 들으면서 주방에서 일할 때도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이불을 갤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네, 저 그렇게 합니다. 저는 거울을 보고 섰다가 시작할까요? 나한테 그래요. 그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합시다 하고 신나게 놀아요. 그러니까 안 늙죠. 그죠? 예, 그거 말하고 행동이 같아야지 말로만 하면 또 늙습니다. 제가 늙은 얼굴을 해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젊어져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겠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늙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이 뇌는, 뇌세포는 치매가 걸리는 거는 우뇌와 좌뇌가 연결이 안 될 때 생기는 게 치매입니다. 근데 이 치매는요, 무취미, 무감각, 그리고 죽어라 하고 그냥 일만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많이 와요. 머리 쓰면서 손발을 움직이는 분들에게는 치매는 잘 안 옵니다. 근데 노후에 가장 불행한 병이 뭐냐? 암보다 나는 치매라고 생각해요. 암은 자기가 고통은 받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치매는 걸리면은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가족들이 아이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그리고 자식이 오도 자식을 못 알아보는 게 치매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요, 50대 이후부터는 제가 얘기하는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움직이고 많이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 안 쓰면은요, 뇌세포가 자꾸 노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며느리를 보신 분이 있다면요, 며느리한테 살림 맡기시고 편안하게 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방 일을 하세요. 손으로 움직이면서 할 때 더 안 늦는 거예요. 며느리가 나를 일 시킨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나 스스로를 젊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도 공부예요. 그죠? 오늘 저한테 얼마나 좋은 정보를 듣습니까? 저는 몇십 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노하우를 1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은요, 진짜 1시간만 투자하면 다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살아가면서 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는 훈련을 합니다. 어디 가든지 저는 지금까지 적는 훈련을 해서 1년이면은 이런 노트가 두 권씩 쌓여요. 그럼 그거를 연초에 작년에 한 것 중에서 더 좋은 거 있나 없나, 없으면 또 다시 옮겨 적고 이렇게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모 대학교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 칠순인데 내년에 이제 제가 시집을 한 권 냈는데 내년에 시집을 또 한 권 내면서 출판 기념회도 하려고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꿈을 잃지 않으면 젊게 사는 거고 나이가 젊어도 꿈을 갖지 않고 살면 그건 늙은입니다. 98세에 자동차 면허증을 따는 노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98세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서 뭐 하려고 그러냐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99세에 따는 것보다는 더 빠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인생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하는 나이가 그 나이예요. 제가 55세야 복지사업을 하면서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단하면서 한국화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10년 넘게 한국화 그림을 배웠더니 지금은 한국화 작가가 됐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또 워낙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 갖고 좋은 시를 낭송하다 보니까 시 낭송가로 또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제가 1인 면역을 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겠어요. 저는 어느 때는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사주는 타고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팔자는 고쳐진다고 합니다. 뭐로? 생각과 노력과 습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조만한 사는 집안에 텃밭이 있어서 꽃을 많이 심어놨었는데 한철이 지나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15세대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텃밭에다 제가 배추를 심을게요. 그래서 한 30포기 심을 줄 알았더니 제법 넓어가지고 100포기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해갖고 지금 배추가 이만큼씩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살 때 아빠 그 14층 세대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유 왜 그걸 심었어요? 막 이러더라고. 혹시 내가 다 먹을 줄 알고. 그런데 내가 그걸 잘 가꿨어요.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농약은 한 번뿐이 안 줬어. 내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5포기씩이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5포기씩을 다 관리해가지고 시쳐가지고 저렇게 싸가지고는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집집마다 배를 누르면서 줬어요. 이거 제가 농사진 건데 우리 텃밭에서 한 거니까 잡수시라고. 많이 돌아갈 줄 알았더니 5포기씩뿐이 안 돌아가네요. 그럼 줬더니 이분들한테 제 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짱이야 짱. 그리고 추석 전날, 전전날, 추석 한 2, 3일쯤 되면요 저는 송편떡을 미리 맞춥니다. 그래서 송편떡 한 마를 맞춰가지고 이만큼씩 해서 집집마다 다 돌려요. 자, 올해 송편 먼저 드셔보세요 하고 설날 먹는 거, 추석날 먹는 것보다 그 전전날 미리 보내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또 인기가 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스불을 켜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500일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저씨 우리 집 비밀번호가 몇 번이니까 들어가셔서 가스불 좀 꺼주세요 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얼른 가서 가스불 꺼주더라고요. 내가 남에게 베풀면은 베푼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절대 팥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인덕이 없나 몰라 인덕이 없나 몰라. 인덕은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먼저 줄 때 인덕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전생에 너무 많이 받았나 보다. 그래서 이 생에서 많이 베풀고 가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세요. 그리고 한 번 준 거에 대해서는요 절대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준 거로 끝나야지. 내가 제가 줬는데 만약에 이렇게 공치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치사해져요. 그리고 받은 사람도 기분 나빠요. 준 사람은 잊어버리고 받은 사람만 기억하는 게 인생입니다. 3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혜스럽게 노년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건강해라. 그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운동을 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부해라. 예, 그렇게 세 가지만 하면은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세부터 헤아리면은요 참 많이 남았어요. 그죠? 100살까지 놓고 이제 헤아리면은 아유 아직도 내가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하는 인생일 겁니다. 그 남은 인생을 지혜스럽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지키시고 웃으셔야 돼요. 하루에 5분만 웃으면은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치유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연 치유력의 하나가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가족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그렇게 해서 힘세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늘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주제가요.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어르신분들이나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주 큰 기감이 될 것 같은데요. 강연 주제를 이렇게 정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평균 100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노년을 어떻게 지혜스럽게 사느냐, 노년을 어떻게 즐기면서 지혜스럽게 사느냐 하는 것이 화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0세를 살아가는데 노년들이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공중파 아나운서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대전 신앙송가협회 회장직도 역임을 하셨고요. 지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도 아주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요. 어떤 일을 하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네, 제가 처녀 시절에 아나운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처녀 시절의 꿈이 복지사업이었고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나마 제가 복지사업을 하게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보람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본인의 나이를 잊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비법이 있다면 뭘까요? 비법이 있죠.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직업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을 하고 또 긴장했다가 어느 때 조금씩 스스로 이완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삶을 좀 긴장하면서 사는 것이 좀 젊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요, 우리 이사장님 말씀에 아주 많이 공감들 하셨을 텐데요. 이사장님께서는 본인의 강연 몇 점 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강의 시간이 한 2시간 정도였다면은 100점 내지 90점을 주고 싶은데 강의 시간이 1시간이다 보니까 좀 짧아서 80점은 주고 싶습니다. 네, 이제 2014년 마지막 달입니다. 2015년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내년이 곧 칠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교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시집을 한 권 더 내고 또 칠순이니까 칠순 기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림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시화가 들어있는 책도 한 권 내면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에게 그걸 한번 선물하는 그런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CNB 시민강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제작진이요, 이사장님을 위해서 특별히 설탕 공예로 이사장님을 위한 미니어처를 준비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설탕으로 만든 거예요? 네네. 너무 이쁘네요. 제가 이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오래오래 보관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노년에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천만금을 주고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여러분 노년에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적당히 운동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웃으시는 그런 날들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